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와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실 연말에 반도체주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연초 들면서 반도체주가 급등각으로 가면서 그 이유는 TSMC도 실적 그러고 실적이라든지 혹은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로 네. 인해서 반도체가 강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세상도 있고. 근데 국내 반도체주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죠? 네. 국내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소위 겨울론 이런 거는 언제쯤 해소될 것인가? 네.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우선 최근에 발표됐던 12월 수출 데이터 통계치를 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5%가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작년 데이터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월 데이터로만 네. 보면 반도체 밤이 이게 겨울이 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는데 다만 좀 세부 데이터는 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디램과 낸드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분들에 대한 하락분들을 일부 좀 반영을 했을 때 고사양 디램 그리고 견조했던 AI 수요에 따른 HBM 반도체 부분들의 이 판매량 증가가 수출 실적을 좀 더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4분기 실적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레거시 부분과 HBM 부분에 대한 실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했던 디램 가격 평균적인 어떤 가격 동향들 보면 8에서 한 13%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좀 전망을 했었고 낸드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가격 하락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에선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우려감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스크는 다소 좀 우려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고환율 기조가 좀 더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수출 실적이 좀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량들이 일부 좀 부진했던 품목들도 환율 방어 효과 때문에 일부 그래도 수익 지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 이게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이 새해부터 이 대규모 보조금 정책들에 관련된 검토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부 보조금 그리고 IT라든가 중요한 어떤 가전 부분에 대해 가전을 좀 구입했을 때 이게 이관신 정책과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수 시장 촉진 위한 목적이었던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한 1,300억 위안화 하나로 한 26조 원 되는 어떤 규모가 아마 설 이전에 확정이 된다면 예상됐던 세트 수요가 부진보다는 좀 더 개선되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요건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객사가 재고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축적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면 가격은 하락됐지만 그만큼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실적에 관련된 추정 요인들은 조금 1분기 이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한국의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파는 거는 어렵지만 그죠. 애플도 고전하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디램이나 낸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말씀인 거죠. 이제 디램 가격은 좀 하락하고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웬간한 거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는 거죠. 또 그리고요. 또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하락 요인들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인가 관점인데 일단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증권사 전망들,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들을 보면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봤어요. 디램과 낸드 가격은 오히려 가격 하락 요인들이 좀 제한적이면서 반등을 좀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메모리 3사 이게 좀 광의재고보다는 재고를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이 가격의 어떤 하위 요건들에 대한 장기 기조는 좀 더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한 2분기 이내의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선행 지표상에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은 6개월에서 많게는 한 9개월 가량의 어떤 산업을 좀 선행해서 주가 좀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3분기에 가격 하락 요건들이 제한되고 다시 반등을 좀 이룬다는 시점에서 보면
6개월 기점 보면 이제 3월이 매수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9월이라면 이제 1월부터 매수의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어떤 가격 상승 요건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차별화 관점에서 뭐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이 안 좋은 거는 이미 확인됐고 상당히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전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좀 본다면 견조한 AI 모멘텀, 그렇다면 HBM 수요가 2025년도 상반기를 끝으로 이제 피크로 감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좀 개화가 됐다는 부분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 3사들에게는 당연한 어떤 기회가 좀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위탁 생산에 관련된 여력들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오히려 기회에 좀 요인될 수 있지 않을까. 네. SK하이닉스는 독보적인 어떤 시장의 선전 체제를 통해서 예. 해당되는 어떤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이익회선 부분들을 충분히 HBM의 어떤 성과를 상쇄하면서 이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야 시각이 좋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건데, 삼성전자는 일단 뭐 HBM도 그렇고 하지만 디램 가격 하락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은 이제 실적 발표를 넘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도 내려가는 상황이고 실적 네. 발표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12월 중순까지만 봤을 때 증권사의 전반적인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8조 원대 중후반에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12월 말기점으로 보면 7조 원대 중후반으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영업이익 상단이 한 7조 9천억, 하단이 한 7조 2천억 정도 좀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안에서도 이익 추정치에 대한 희비가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일단 4분기에 디램 가격에 대한 감소폭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일회성 비용들을 일시에 좀 반영됐던 규모, 그래서 저는 한 1조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이익 손실 부분을 더 반영시켰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네. 비교식으로 보면 3분기보다 그래도 4분기가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좀 더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낮아진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일단 우려스러운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메모리 가격이 뭐 하락했던 그런 하락분 반영도 효과들도 있지만 지금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적자 폭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몇몇 증권사의 경우에는 밴드 하단에서 좀 제시했던 사유를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추가 적자 부분,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들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들 좀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4분기 계절적인 요인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 감소의 여파가 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연말 기점에서는 연초에 뭐 할인 행사들도 있었고 밀어내기 시기에 대한 출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전망치와 수치 데이터는 좀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본다면 저는 영업이익 밴드의 경우는 7조 원대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7조 원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은 좀 달성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가 3분기가 9조 9조 1천억 원. 네, 네. 9조 1천억이었네요. 그죠? 보통은 근데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4분기에 성과급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거 BPS 털어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3분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비용 반영이 그죠 있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기에 3분기가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 6조 6천억이었는데 그때는 네. 이제 그 전에 막 적자나고 막 이러던 거니까 그죠? 네네. 그 다음에 2분기가 10조 나왔고, 네. 좋아질 판에 3분기가 9조 1천억 나왔는데 네. 4분기가 이제 앞에가 8자가 아니고 7자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 충격이 꽤 있는 건데 이제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적을 좀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닝 미스가 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만전자를 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네.
일단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 훼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 3분기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게 수치 데이터를 봤을 때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2분기 10조, 그다음에 3분기 9조인데 네. 이게 이게 1조 빠졌다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9조에서 7조한테 좀 내려간다는 건 수치 데이터 상에서는 더 많은 이익 훼손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네. 그런데 이게 빠지면은 빠진 만큼에 대한 수치를 보면은 뭐 4만 원대 초반까지 가야 되는 단순 주가 적용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런 리스크인들은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들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PBR 대해서 한 0.9배.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PBR 한 배 미만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과거 사이클에 대한 부진 효과가 있었던 당시의 주가 상황과 지금 현재 PBR 단을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 이익 기조가 좀 난데 오히려 PBR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차이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폭, 낙폭과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삼성전자가 이를 좀 만회하고 어떻게 좀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3분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테스트 전략,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좀 내놓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게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원래 3분기에 된다 그랬는데 그죠 회사 그렇죠. 측이 3분기 지나갔고 4분기 지나갔고 이제 1분기 그렇죠. 그죠.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테스트는 사실 이게 뭐 일부는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명확하게는 이게 승인을 받은 데이터는 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HBM3에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인 수율은 현재 한 70% 정도는 좀 올라왔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90% 정도에 대한 데이터 값만 좀 나아지면 HBM3도 역시 퀄테스트 승인이라는 어떤 효과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수치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최근에 이 HBM4에 관련된 로직다의 설계 관련 테스트 부분 이게 좀 현재 좀 들어갔던 단독 보도가 지금 일부 나왔고 이게 명확한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HBM4에 관련된 전략 부분들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큰 공을 좀 들였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성과가 이번 4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방향을 더 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저는 이 시점부터 삼성전자가 추세를 좀 확연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좀 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개화 부분들인데 한간에는 SK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풀캐파엑스다 보니까 이게 캐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문용 반도체에 관련된 생산 의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 그 상대적인 여력은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상황들 좀 대비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기대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에 관련된 향후에 어떤 개발 성과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아까 이제 반도체도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 우려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도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장중에 이제 49,900원 딱 찍고 하루 그죠? 종가였었나? 네, 종가였었던 거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4자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날이 55,000원인데 근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6만 원 간들 그죠? 7만 원 간들 그죠? 그런 업사이드나 이런 무게를 볼 때 사실 하이닉스나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더 탄력 있고 기대감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한미 반도체든 그죠?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견이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HBM 소부장주들을 우리가 좀 보면 주가가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뭐 ISC 같은 종목들,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가가 저점 대비 낙폭을 좀 많이 좀 회복을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양상을 좀 대비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걸 좀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정말 이번에 이 확정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 또는 퀄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승전 보도를 좀 보여준다면 그동안 반영시키지 못했던 HBM 관련된 AH 관련된 개발 이슈 기대 요인들을 주가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한 가지 변곡 요소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4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실적이 정말 좋았던 기업들은 잘 버텼고 실적이 이익 추정치를 좀 하회했거나 어니미스가 났던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던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괴리도 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시장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받쳐지는 거고요, 그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미국에서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전략 변영인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